안녕하십니까. 코리아 개혁TV의 고영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더불어공산당으로 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광주 일고 다닐 때는 유신 독재와 싸운 경험이 있어요. 대학 가서는 물론 제가 군사 독재와 싸우느라고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일찍이 저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전신인 민주당을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를 했댔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댔는데 2006년에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실험하면서 제가 민주당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민주당이 북한과 손을 잡고 사회주의 연방제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저는 그 전까지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이 변할 거란 한 가닥 희망을 가졌댔는데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은 공산주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민주당이 북한과 교제를 하는 순간 주사파가 장악된 이 세력이 결국은 민주공산당으로 가겠구나.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생각이 나서 그만두었댔습니다. 전략적으로 이 북한의 공산당과 이 민주당이 계속 사회주의 연방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 공산화로 통일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민주당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제가 유심히 살펴보게 됐죠. 결국은 지난 40년 동안 이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장해서 계속해서 세력을 펼친 주사파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공산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공산당으로 가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흔히들 보수 우파 사람들이 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첫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독립 정신과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항쟁, 6월 10일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 여기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거기에 대한 것은 이런 방구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세웠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를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회주의를 가는 그런 어떤 숨겨진 야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발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헌안에는 기본권 강화, 집안 분권 확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가장 우려가 됐던 것은 헌법에서 자유란 단어를 빼버렸던 겁니다. 그 당시 헌법 제4조 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통일을 지향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으로 제출한 제4조에는 뭐로 나왔냐면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통일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민주적이 빠져버렸어요. 그 대신 민주적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자유를 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10조를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앞에 부분을 다 빼버리고 국가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국가가 인간의 권리를 규정을 해서 얼마든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를 여기에 내비친 겁니다. 그런데 전의 헌법은요, 국가가 전혀 그걸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가진다.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을 속이고 점진적으로 공산화를 획책했다는 겁니다. 자칭 민주화 세력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을 속이고 점진적으로 공산화의 그런 노선을 밟아왔던 것이죠. 그게 이제 실행해 보려고 했던 것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안에서 이렇듯 자유란 단어를 빼버리고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버리려고 시도했댔는데 국회가 3분의 2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속는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군사독재와 싸웠던 민주화의 정당이라는 생각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민주정당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더불어공산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꾼 것은 전체주의인 성격을 강화하는 시도라는 겁니다. 사회주의적 개헌을 시도하는 의도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이렇듯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로 가도 헌법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 인권 대신에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아니라 그냥 국가가 인간의 권리를 부여하겠다. 이거는 서구에서 말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이제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국가가 마음대로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3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거를 잘 알죠.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공산당으로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를 통해서 아냐면요,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더불어공산당 당기가 걸린 사건입니다.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 세계 각국의 공산당 및 좌파 정당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 자신들의 당기를 함께 걸었던 행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기가 버젓이 그곳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쇼킹한 사건이냐면요. 19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이 창당을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 이제 10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 세계에 있는 공산당을 끌어모은 겁니다. 그리고 좌파 정당을 모아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공산주의 세력을 과시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 민주당 당기가 걸려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겁니다. 예. 이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당기가 세계 공산당과 함께 걸려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죠. 물론 그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실수였다고 변명을 했지만 여러분, 아니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을 하는 자리에 버젓이 더불어민주당 당기가 올라간 것이 여러분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공산주의 세력과 동일시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한국 전쟁을 통해 공산주의와 우리가 싸워왔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공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왔었는데, 이렇듯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배반되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더불어민주당의 당기가 걸렸다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국민들을 속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공산당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거를 부인하죠. 여러분,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2대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과 인민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공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한국에 있어서는 폭동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북한에 남침을 유도하는 것이 되어서 곧바로 그거는 이제 한반도에 무력을 통한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형태든지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를 해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을 공산화시키는 방법은 거짓말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 국민을 속이는 그런 사회주의 입법을 하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강령을 채택하는데 거기에 교묘하게 점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더불어민주당 당기를 걸어놓고 그들이 거짓말을 않겠습니까? 공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층에서 임의로 배치한 한 나라의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허락 없이 어떻게 그 당기를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듯 거짓말을 아예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한국이 엄연한 자유민주적 국가인 것을 아는데 중국이 집권당 당기를 허락도 없이 거기에 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계보다는 한중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다는 거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분명한 것은 그동안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더불어공산당이 사회주의 법을 계속해서 통과를 시켰고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쌀이 초과 달성이 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사야 된다는 규정을 만든 법입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분명한데 농민들의 표를 돈으로 사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주의 법입니다. 그리고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요,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이 노동계에 있어서 그들이 파업을 했을 때 불법 파업을 하게 되면 법원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회사 측에서 한마디로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시장의 경각성을 높이는 그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또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방식을 변경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지만 특정 세력이 방송 장악을 하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임명될 수 있는 그런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 12.3 비상계엄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검찰청법이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동안은 모든 수사에 지휘를 검찰이 했고 또 기소를 시작하는 것과 기소를 종결하는 것을 검찰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검찰의 권력을 이제 분산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검찰청법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의 권한을 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범죄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든 거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나눔으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하고 종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기소만 하고 종결하도록 하고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이제 공수처로 가는 권력을 세 개로 나눠버린 겁니다. 결국 이거는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또 하나가 이번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을 또 통과시켰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공산당이란 걸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씩 그렇게 직접 현금을 살포하면 그 돈이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빚이 적어도 1150조를 돌파를 했어요. 이거 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자가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한 개인당 25만 원, 35만 원을 무상으로 그리고 직접 현금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경기도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여기에 엄청난 흑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로부터 직접 무상 어떻게 보면 보조를 받게 되면 그 돈을 얼마든지 은행에 예치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발행하는 그 기관이 엄청난 이익을 보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연결된 회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와 관계된 그런 회사가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배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비 동안 자신들이 컨트롤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관계된 그런 회사에 그야말로 돈을 몰아주는 그러면서도 미래 세대는 엄청난 빚을 지게 하는 이런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 물론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했죠. 또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기간 동안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여기에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이 있는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를
회사 및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감사위원회나 다중대표 소송이나 투표제 같은 것을 집어넣으므로 경영진이 그리고 이사들이 회사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점진적인 공산주의, 그리고 단계적인 공산주의, 그리고 은밀하게 하는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을 속이고 더불어 공산당으로 정말 변신하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일 이러한 모든 것을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령을 내린 겁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체제 수호 세력과 체제 반대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한국이 이렇듯 민주화를 빙자해서 점진적으로 신공산주의로 가고 단계적으로 신사회주의로 가는 것, 어떤 언론을 동원해서 신전체주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몽령 이후에 나타난 여러 반체제 세력들의 준동을 보시면서 목격하셨을 겁니다. 주사파가 주동하는 더불어 민주당은 물론이고 언론, 시민단체, 헌법재판소, 그리고 사법부, 거기에 판사들, 검사들, 교사, 공무원, 교수, 지식인, 예술가들, 그리고 목사들, 신부들, 스님들 사이에서까지 반체제 세력이 얼마나 광범위에 퍼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4월 4일 헌법재판소 8인들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날 것을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법부의 실제적인 최고의 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5월 1일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선고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8인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한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공산당의 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관한 파기환송 내지는 파기 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겼다고 해서 탄핵을 인용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법부의 최고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정과사범의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한마디로 유죄 판결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법의 형평성에 맞을 뿐만 아니라 이 대법원 판사들이 대한민국이 신공산주의로 가는 것, 그리고 신사회주의로 가고 신전체주의로 가는 것에 대한 마지막 보루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회주의로 가고 공산주의로 가고 전체주의로 가는데 마지막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서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세계의 교회를 기억하는 원동력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